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부의 이전은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10년 주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증여 부분도 중요하고 상속 부분도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효율적인 부의 이전을 위해서 이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입니다. 증여세는 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합산하여 합쳐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2,000만 원, 이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액까지는 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이 자산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넓혀주겠다라는 게 협의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에게 그러면 2,000만 원을 증여한 후에 이 아이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여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탄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량주 또는 배당주 위주로 이 주식을 매수하여 증여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 증여가 활발한 편입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여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더 높게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2,000만 원을 증여해서 상황에 맞추어서 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주택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식의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를 증여로만 연결하지 말고 이 상속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주기 증여 설계가 상속 플랜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이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이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전부 다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세법의 적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재산가액인지 그리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소지한 재산가액인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결국 세법에서는 이 국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별하기 때문에 이 국적보다는 항상 내가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거주자로 세법의 적용을 받는구나 라고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생전에 부에 이전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이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더라도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은 이 결국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할 수 있죠. 이 증여와 상속을 연관지어 절세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먼저 상속재산가액을 설정하는 데 있는데요. 상속 개시일 당시 현재 시가가 얼마신가, 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본래 상속재산가액을 먼저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이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게 간주상속재산가액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그다음 생명보험금,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이와 유사한 것들을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더해지는 것이 추정상속재산가액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금, 재산 처분액 및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이를 더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인출을 죄다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을 때는 결국은 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함이죠. 1억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구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감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 재산가액입니다. 국가 등의 유증한 재산, 아니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재산, 선조 제사를 위한 일정한 묘토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감하는 게 과세가액 불산입액입니다. 종교, 자선, 학술 등을 위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인데요. 이 역시도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차감되는 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입니다.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의무로서 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해야 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액 등인데요.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아야 상속재산가액이 더 커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가액인데요. 상속계 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 또는 상속계 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다시 전부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결국 총칭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상속세 세무조사 케이스인데요. 이 배우자에게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시점에 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주신 거죠.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증여해 주셨던 가액이 3억 원 정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도 안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그 기점이 공교롭게 10년이 되진 않았지만 아주 긴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9년 11개월 전에 증여를 했던 그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가액을 이 상속세 계산할 때 끌고 와서 이 상속세 때는 과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징액수가 발생한 케이스죠. 결국은 10년 이내의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꼬박꼬박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살펴볼 겁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가 다양하고 어떤 공제는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더 큰 금액을 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상속인 중에 자녀, 연료자,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이 상속인별로 일정액을 공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공제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이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를 하는데 지금 상속 트렌드 상에는 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큰 공제를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대부분 많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넘어가는 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액수가 대부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법률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자가 살아 계셨을 때만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중에서 최대 30억을 한도로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원과 30억 원 중 실제 배우자가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상속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재산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정 조건들을 부합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그리고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인 주택을 상속받을 때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는 그 요건이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이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서화, 골동품 등 유형재산은 각각 500만 원을 한도로,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평가 수수료는 평가 대상 법인, 의뢰기간 수별로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의 상속세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 누진세율을 고려하여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면 여기서 중복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냈었던 증여재산을 말 그대로 차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초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 의무 이행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이 공제세액 등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차감해 주고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 산출된 금액을 상속세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세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납부 금액에 따라서 납부 방식을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등의 방식으로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가액 통계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가액을 차지하는 구간이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입니다. 이 평균액인 총 상속재산가액 15억 원을 기준으로 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이 미리 상속에 대해서 계획한 경우와 사망 직전에 급히 사전 증여한 경우 이 세부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절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 상속 개시일이 2022년 2월 15일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2022년 8월 31일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기혼자녀 두 분이 있는 상태네요. 자녀 A는 49세, 자녀 B는 47세입니다. 그리고 총 상속재산가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5억 원, 그리고 자녀가 출생했을 때마다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만큼 현금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여세 계산 내역을 보시게 되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미리 장기적인 이 상속 플랜까지 같이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는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이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장기간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총 증여한 재산가액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인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펼쳐지죠.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 30살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위 또는 며느리는 증여 이후에 5년이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한 전체 증여재산 가액 중에서도 각 자녀가 이 40세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인 5천만 원, 5천만 원, 즉 1억 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최종 상속세는 1억 1,700만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 직전에 급히 상속 플랜을 준비한 후 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기본 전제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전제 조건만 다릅니다. 이 상속 개시 1년 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총 4억 2천만 원을 나눠서 현금 증여하고 이 미신고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총 증여재산가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이 나누어 증여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부모님이 큰 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병세가 악화되어서 자녀들에게 허겁지겁 증여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이 증여하시기 전에 제발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까지 이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진행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급히 증여한 재산가액은 전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4인의 추징 증여세는 이 가산세를 포함하면 총 5,320만 원이 됩니다. 상속 재산에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기증해야 한 재산가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와는 달리 두 번째 예시에서는 사망 직전의 자녀와 그 배우자, 사위 또는 며느리가 되겠죠. 이 증여한 재산가액 총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시에 비해서 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3억 2천만 원이나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전부 고스란히 상속세 세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 플랜을 한 경우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액이 1억 1,120만 원이 더 과세됩니다. 사실상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이 긴 호흡을 가지고 증여 절세 플랜을 준비해서 이 미래의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